지금부터 내역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성코스트 S라는 아이콘이 생길 겁니다.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하면 이렇게 처음 화면이 나왔고요. 이 처음 화면은 공사 목록이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작성자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뭐 이렇게 쭉 뭐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회사명과 작성자를 입력하시고 선택 부분에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닫기 클릭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역서를 작성하려면은 일단 그 자료가 있어야 되죠. 자료. 그 단가가 들어있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일단 최신 걸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일단 최신 단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는 거는 방법은 상단 부분에 보면은 관리 도구라고 있어요. 관리 도구.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료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자료 다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품목군, 원가계산서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품목군과 원가계산서. 여기 품목군 쪽에 가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지금 현재 5월달 품목군이 올라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데이터 다운 설치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품목군이 존재한다고 나오죠. 지금 이 PC에 제가 한번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같은 품목군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확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다시 덮어쓰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눌러서 한번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품목군 추가로 품목이라든지 1위 대가를 추가를 해놨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덮어 써버리면은 만든 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때는 취소 버튼 눌러서 덮어쓰기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데이터 다운 설치하고 같은 건데 같은 이제 목적은 같아요. 품목군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다운 설치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동으로 설치까지 다 해주는 거고 요거는 다운로드는 되지만 자동 설치가 안 돼요. 직접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줘야 돼요. 요거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요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다음 눌러서 설치 과정을 진행을 해 주셔야만 요거는 설치되는 형태. 예. 둘 중에 이제 편하신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다운로드 다운 설치 요거는 간혹 방화벽 때문에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최신께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서 데이터 다운 설치 요거 누르시면 다운로드해서 설치까지 자동으로 다 되니까 요걸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 그리고 샘플 공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설치하면 깔리는 공사들 여기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필요하시면 다시 또 다운 받으시면 되고 참고 자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 자료는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또 품셈이라든지 이런 거 원가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다운 설치나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제 설치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품목권, 원가 계산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설치 다 했으면 이제 내역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내역서를 만들려면 일단 공사를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를 만드는 거는 일단 제일 왼쪽 편에 위에 보면은 공사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공사 작성이라고 있어요. 예, 이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사명 넣는 부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선택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 하는 것은 일단 공사명을 입력을 해주는 거죠. 어떤 공사를 할 것인가. 000 샘플 공사라고 하겠습니다. 설비 샘플 공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설비 업종이고요. 그리고 품목군은
좀 전에 설치했던 2024년 5월 품목군. 자, 이걸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 발주처는 00C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원가계산서 양식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사에 적용할 원가계산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공사의 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변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이 공사를 자, 요걸로 선택하겠습니다. 1억 미만 6개월 이하 요걸로 해서 자, 공사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새로운 공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사가 만들어졌고요. 조금 기다리면 이 공사 안으로 자동으로 화면이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 왼쪽 편에는 공종이 나타나는 화면이고, 우측 편에는 여기서 각 공종별로 입력했던 내용들이 나타나는 화면이고, 아래쪽에는 여기 상단 부분에 선택했는 1위 대가나 자재에 대한 세부 내역과 자료집 단가, 공량 이런 것들이 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공종을 가장 먼저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을 하려면 일단 공종이 최소 하나는 있어야 돼요. 공종이 없이는 입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공종부터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단 부분에 공종이라고 적힌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 클릭을 하고 기계 설비 공사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나가 만들어졌죠, 공종이. 자, 그리고 기계 설비 공사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장비 설치 공사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또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왔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선택한 공종의 하위 공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종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계 설비 공사에다가 계속 입력을 한다면은 위생기구 설치 공사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기계 설비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필요한 공종들을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위생 배관 설치 공사라고 할게요. 설치 공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위생 배관 설치 공사에 다시 또 내려가고 싶으면 여기다가 선택해 놓고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공종명 넣고 엔터키 누르시면 또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종을 쭉 필요하신 대로 다 만드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만 입력을 할게요, 공종은.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놨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제, 자, 여기 기계 설비 공사를 찍었을 때는 기계 설비 공사에 대한 하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측 화면 여기 나타나는 거고요. 각 공종별로 금액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 나올 거예요. 자, 지금은 장비 설치 공사에다가 내역을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입력할 공종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은 내역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화면이 보면은 버튼이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눠져 있는데 윗부분을 클릭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윗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요.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자, 여기 보면은 뭐 노랗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여기에다가 검색하라는 거고요. 수량 부분에다가 수량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비 설치 공사를 선택해 놨잖아요. 그죠? 장비 설치 공사를 선택을 했고 여기에 장비 설치 공사에 들어갈 항목들을 여기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온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온수기를 찾으면 자, 여기 품명 검색 결과라는 게 있고 규격 검색 결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온수기를 찾았는데 품명 중에서 온수기라는 말이 있는 항목은 여기에 이제 다 포함돼서 나오는 거고요. 규격 쪽에 자, 여기 보면은 품명이 있고 규격이 있죠. 자, 여기 규격 부분에 온수기라고 들어있는 항목들은 여기에 나타나요. 자, 가정용 온수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가정용 온수기 여기 규격 부분에 이제 가정용 온수기라는 부분이 쭉 있죠. 온수 샤워기 부분에도 온수기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온수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본명 쪽에 걸리는 건 여기에 나오고 규격 쪽에 걸리는 건 아래쪽에 나온다. 그러면 둘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보고 선택을 해서 내가 필요한 항목이 여기 나오면 입력할 항목에다가 수량이 있죠. 수량 넣는 부분 있죠. 자, 여기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여기에 이제 입력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한 대 넣고 두 대 넣고 엔터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입력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여기는 기계설비공사의 장비설치공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굳이 나가서 확인 안 하시더라도 여기 입력된 내용은 여기에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쭉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항목을 여기에서 일단 찾는 거죠. 똑같은 명칭을 다 검색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명칭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본명이나 규격 쪽에 걸린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항목을 찾아가지고 또 이것도 수량을 넣고 엔터키 눌러서 입력을 해주고요. 좀 전에 창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 창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예,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입력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셔도 입력은 됩니다. 대신에 수량은 여기서는 수정이 안 돼요. 바깥 화면에 나가셔가지고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한 항목들을 이런 식으로 쭉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자, 온풍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온풍기를 찾으면 자, 이렇게 뭐 가스 온풍기, 온풍 난방기, 전기 온풍기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전기 온풍기 넣을 거거든요. 여기서 천장형이라고 된 항목을 찾아서 여기서 이거 2대 그리고 자, 여기 별칭 선택이라는 화면 나왔죠. 별칭 선택이라는 거는 전기 온풍기라는 이 항목 이 명칭 대신에 전기 온풍 난방기라는 명칭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항목인데 이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기 때문에 어떤 명칭을 쓸 것인가 라고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 거 기본적으로 전기 온풍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기 온풍기 이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엑셀 파일을 불러오게 했을 때 자료에 있는 단가라든지 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땡겨가기를 원하신다면 전기 온풍기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전기 온풍기 이걸로 선택을 할게요. 엔터키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또 입력된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항목들을 찾아서 수량을 넣고 엔터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끝났다. 그러면 다른 공종에 있는 거 위생기구 설치 공사라든지 배관공사도 또 입력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화면을 이렇게 닫고 나가서 다시 이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입력할 공종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역 입력 화면에 들어와 가지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화면상에서 그냥 옆으로 치워놓고 여기서 내가 이 공종에다가 넣을 거다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하고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요게 이 공사인지 아닌지 확인은 요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위생기구 설치공사에다가 넣을 거면 위생기구 설치공사 찍으시면 위생기구 설치공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위생기구 설치공사에 입력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검색을 해서 넣는 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제 화면을 계속 입력하실 거면은 듀얼 모니터인 경우에 한쪽 화면에 이렇게 치워놓고 하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지금 녹화는 한 화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치워놓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찾아서 놓고 이렇게 선택해서 또 찾아서 놓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편리한 방법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위생기구 쪽에 입력을 할 내용입니다. 위생기구 쪽에 자, 여기다가 필요한 항목을 또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대변기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여기서 대변기 중에서 이렇게 종류 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필요한 항목을 또 스크롤 바도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쭉 조절해 가면서
찾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수량을 넣으시고 엔터키 누르시면 입력이 되고요. 아래쪽에 또 이렇게 또 이것도 별칭 선택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엔터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바로 이제 제일 위에 선택된 걸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또 다른 항목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이것도 하는데 입력을 하고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까지만 입력할게요. 또 다음 공정. 자, 위생 배관 설치 공사 또 선택해 놓고 필요한 항목을 자, 여기서 또 검색을 하죠. 여기서 스텐관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스텐관. 자, 스텐관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스텐관이라고 들어있는 항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관관이라고 돼 가지고 스텐관 아니 제가 스테관이라고 됐군요. 스텐관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면 스텐관이라고 적혀 있는 항목을 이렇게 찾아서 나오는데 좀 전에 보셨던 요 배관용 스테인리스 관관이라는 거는 요거 세 글자를 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왜 검색이 되느냐 하면 여기 수정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 사용되는 명칭은 여기에 있고 별칭은 우측편에 있습니다. 우측편에. 자, 여기에서 스텐관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여기서 하는 거는 이 명칭으로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별칭에다가도 이 항목을 검색될 수 있게끔 아까처럼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스텐관 또 공업용 배관용 스테인리스 관관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스텐관을 검색을 해도 얘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칭을 이렇게 검색 용도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할 항목을 또 이제 선택을 하고요. 우측편에 이렇게 규격이 쭉 나오면 이 중에서 사용할 항목을 다시 또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도 별칭 선택 나왔죠? 이렇게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왼쪽 편에 빨간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죠. 빨간색은 1위 대가입니다. 1위 대가. 여기 1위라고 되어 있죠. 1위 대가 그리고 중기경비 단가 산출서 그리고 시장 시공 가격 표준 1위 대가 또 표준 시장 단가 이런 항목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태극 마크 붙어 있는 건 이런 것들은 이제 표준 1위 대가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거고 이렇게 없는 것들은 저희가 품셈을 이렇게 여기 비고 부분에 적혀 있는 이게 품셈이거든요. 품셈을 보고 입력을 해 놓은 거고요. 또 시장 시공 가격 뭐 이런 것들은 조달청에서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저희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된 거는 일반 자재상에서 살 수 있는 자재를 말하는 거고 빨간색으로 된 거는 하나의 작은 공사죠. 이렇게 스텐관 용접을 하는데 들어가는 자재와 인건비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죠. 예, 그런 것들을 1위 대가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빨간색 자재 1위 대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화면에는 선택한 이 1위 대가에 대한 세부 내역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스텐관 용접 15mm 짜리는 D15 요거는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용접봉하고 알곤가스하고 그다음에 용접공이 들어가서 용접공과 공구 손료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금액을 산출이 된 거죠. 이 금액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1위 대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요거는 1위 대가기 때문에 이렇게 내역이 나타나 1위 대가 세부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세부적인 내역이 나타나는 거고 자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까만색 자재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는 거래 가격 요거는 지금 현재 거래 가격 단가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른 자재들 이렇게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현재는 거래 가격만 있네요. 지금 여기에 단가들이 여러 그
단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단가 대비 쪽에 들어가면은 물가 자료, 물가 정보, 가격 정보, 거래 가격, 유통 물가, 조사 단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가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량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자재에 대해서 사용되는 품셈에 나와 있는 그 공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재를 수량을 넣게 되면 인건비가 자동으로 산출이 되게끔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용할 항목은 지금 요렇게 40ml짜리 1.2T짜리에 40ml짜리를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음새를 또 넣어줘야 되죠. 이제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음새는 제가 여기 스탠관을 검색을 했을 때 아래쪽에 같이 검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엘보가 필요하니까 엘보도 40ml짜리 찾아서 이것도 수량을 넣어주고 엔터키. 그 다음에 이것도 엔터. 그 다음에 T도 여기 내려가서 40ml짜리 네, 40에 40짜리가 있고 40이 요거는 이제 정티고 요거는 이경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정티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두 개 넣고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그리고 스탠간 용접도 마찬가지 필요하면 여기다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40ml짜리죠. ml짜리 40ml짜리를 여기서 수량을 15 이렇게 넣고 엔터. 그리고 별칭 선택은 또 엔터. 자,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제가 요까지만 넣을게요. 더 이렇게 쭉 넣으시면 필요한 항목들이 있으면 이렇게 쭉 계속 넣으시면 돼요. 다 넣었으면은 이 창을 이제 닫고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서 전체적인 금액을 한번 봐야 되죠. 일단 입력을 다 했으니까 일단 공사명을 선택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계산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계산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합계 금액 없죠? 근데 여기에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최종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입력한 거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계설비공사 찍으면 기계설비공사에는 장비설치공사는 얼마고 위생기구는 얼마고 위생배관은 얼마고 그 다음에 장비설치를 찍으면 장비설치공사에는 어떤 자재가 이만큼 들어갔고 인건비는 요만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위생기구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재가 들어갔고 인건비는 이렇게 들어갔고 인건비는 입력하지 않았지만 잡재료비 이런 것들도 입력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비 업종을 선택을 해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까지 다 마쳤다면 이제 인쇄를 하는 거죠. 인쇄는 제일 위에 보면은 인쇄 엑셀이라는 거 있어요. 이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인쇄를 하시는데 실제 출력물로 인쇄를 하시고 싶으면 프린터를 선택을 해서 미리 보기나 일괄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는 왼쪽 편에 여기 있죠. 출력 양식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선택한 거 자, 이거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미리 보기 누르면 바로 인쇄되는 게 아니고 미리 보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총 3장이 나와 있다는 거죠. 위생기구, 위생배관 이렇게 프린터 버튼 누르시면은 실제 프린터기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일괄 인쇄라는 거는 여기에 일괄 출력 양식이라는 곳 있죠. 여기다가 이 양식에다가 여기 내역서 출력 이 양식에 있는 항목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거 버튼 누르셔가지고 등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일괄 인쇄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진행되죠. 이제 갑지부터 해가지고 원가계산서, 그 다음에 집계표, 그 다음에 내역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쭉 진행이 됩니다. 1위 대가, 공량 산출서, 내역서까지, 단가 대비표까지.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하겠다. 그러면 엑셀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엑셀 변환이 있어요. 엑셀 변환은 요거 찍은 거 하나만 넘기는 거예요. 일괄 변환은 여기 있는 거 다 넘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일괄 양식 등록 누르시면 돼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일괄 변환 버튼 한번 눌러서 변환을 하겠습니다. 아성양식 일괄 변환은 저희들이 딱 정해놓은 폼이 하나 있어요. 그 폼에 맞게끔 이렇게 딱 변환이 되는 거고 요거는 양식 수정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괄 변환 요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요. 일괄 변환 상단 부분 누르시는 거예요. 눌러서 저장하고 싶은 위치 지정하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엑셀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 공사 만들고 공정 만들고 입력하고 계산하고 인쇄 엑셀 파일로 변환하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용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 외에 이제 응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엑셀 파일 변환이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엑셀 파일 값지, 그 다음에 원가계산서, 집계표, 내역서, 1위 대가 이렇게 등등 공략산출서도 있고요. 단가 대비표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엑셀 파일로 이렇게 수식이 다 변환이 돼서 들어가요. 엑셀 파일로 이렇게 보면은 수식이 다 변환이 넘어가기 때문에 원가 계산서까지 이게 다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넘기신 다음에 엑셀에서 수정하시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가급적이면 엑셀보다는 프로그램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엑셀에서 수정을 하시게 되면 요걸로 끝이 나버리면은 상관없어요. 엑셀에서 하셔도 되는데 요거를 다시 이제 기성 내용 만든다고 불러와야 된다. 또 설계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또 불러와야 된다. 엑셀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작업하게 되면은 이거는 프로그램을 떠나는 파일이기 때문에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한 거랑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돼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엑셀에서 수정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프로그램에서 맞춰 가지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로 넘기세요. 그래야만 다음에 기성 내역 설계 변경 뭐 이런 작업들 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져요. 그래야만 여기 있는 거 바로 이렇게 전송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엑셀에서 수정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변환을 하시라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